안녕하세요. 다워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TVL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2차 마이그레이션 시점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는지, 또 코어팀이 이 유동성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추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파이보다 몇 년 앞서서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 하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텔라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 스텔라와 파이는 생태계 구조 자체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프로토콜, 이 DNA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이의 잠재력을 이해하는데 참고 사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디파이 라마라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스텔라의 TVL, 즉 총 예치 자산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랫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이 스텔라 생태계에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락업이 되면서 말 그대로 비어있던 금고가 점점 채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TVL이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해당 블록체인에 실제로 묶여있는 돈의 규모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TVL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스텔라 루멘 코인이 단순한 거래 대상이 아니라 디파이, 스테이킹, 대출, 덱스와 같은 구조 안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순히 코인을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을 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스텔라가 블록체인 상에서도 유틸리티가 생성이 되고 있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 측면이 되겠는데요. 이 TVL이라는 수치가 증가하면 이 스텔라 루멘 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이게 되고요, 그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수요가 유지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상 이 TVL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코인이 상승할 때는 좀 더 강하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완충 역할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시장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약세장에는 아무리 이 해당 코인 TVL이 높다라고 해도 전체 시장에서 큰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해당 코인 가격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장이 시작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은 이미 유동성과 생태계가 형성된 체인으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는 수익 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디파이 활용처가 이미 있고 이미 검증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시점에는 많은 기관이나 사람들이 디파이 생태계를 먼저 찾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TVL이 높은 블록체인은 불장에서 자금 유입이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텔라 TVL 변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바로 메인넷에서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된 시점부터 이 스텔라 루멘 TVL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 때문에 스텔라의 생태계는 이 전과 후로 180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격한 TVL 변화가 스텔라 루멘의 가격에도 영향을 줬을까 한번 살펴보자면요, 결론적으로 틀림없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최근 2년 사이 동안 이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의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024년 말에는 약 600% 이상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이후에도 추가 상승을 한번 만들어내면서 지속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스텔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메이저 알트들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약세장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락은 스텔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알트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결국 자금은 펀더멘탈이 준비된 이 프로젝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스텔라 루멘은 수년 동안 RWA 시장, 스테이블 코인 시장, 온 오프 램프 시장, 디파이 생태계 이 몇 가지를 꾸준히 준비해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에서 다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파이로 한번 넘어가서요, 현재 파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이 테스트넷에서는 구독형 스마트 컨트랙트가 일부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 또 토큰 발행, 덱스, 유동성 풀 구조도 점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의 테스트넷 이 익스플로어만 보더라도 메인넷과는 다르게 단순히 토큰을 A지갑에서 B지갑으로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 복잡한 오퍼레이션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이 메인넷에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이 된다면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도 점진적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겠지만은 미래는 디파이, 스테이킹, 대출, 차입, 덱스 이 구조들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고요. 우리는 더 이상 파이를 단순히 지갑에 보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파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파이 보유량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참여와 수익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파이 보유량이 매우 부족하거나 대부분을 락업을 해둔 분들에게는 이번 2차 마이그레이션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2차 마이그레이션 물량이 적거나 이마저도 추가로 락업을 선택하신 경우라면 거래소를 통한 추가 매수나 파이 생태계 참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파이를 확보한 이후에 디파이 참여로 이어지는 흐름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파이코어 팀이 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KYC 검증 보상을 이미 지급을 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중앙 거래소와 KYB를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마이그레이션 이것은 때가 되어서 그냥 나눠주는 파이의 단순 분배가 아니고요. 앞으로 열릴 파이 디파이 시장에 필요한 최소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코어팀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디파이 시장이 어렵게 열렸다라고 하더라도 파이 생태계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람들이 계속 파이를 사용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유틸리티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코어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파이 생태계의 결제 앱과 파이 게임 앱, 또 토큰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고요. NFT와 여러 디지털 자산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어팀이 KYB 리스트에 왜 여러 거래소와 결제 앱들과 협력을 맺고 있고 CD게임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 CD게임스는 최근 3월, 4월에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또 최근에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NFT 출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언급해드린 부분인데요.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개인들에게 추가로 할당되고 있는 파이 물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열릴 이 디파이 생태계에 투입될 초기 유동성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이 파이 디파이 시장에 외부 자금, 기관 자금, 고래 자금의 즉각적인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이코어 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파이오니어들의 유동성을 중심으로 디파이 시장이 먼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2차 마이그레이션은 이 디파이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시장은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고 유동성이 순환하기 시작하면은 이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KYC 기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 삼아서 상당히 빠르게 프로모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디파이 시장 출시 이후에 파이는 실제 사용자를 기반하고 있고 규제 친화성 블록체인이고 현재 여러 AI 기술과도 혼합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먹힐 경우에는 향후에 기간 자금 유입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이 타이밍에 컨센서스 2026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하려는 이유도 모두 이 큰 그림 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이는 지금 이와 같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덱스와 디파이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초기 유동성을 형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 호재를 만들어서 외부 자금 유입을 노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이 TVL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가격 반응을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수년 전에 스텔라와 소로반 이 사례에서 흡사하게 확인된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마 이 파이 생태계가 2026년을 기점으로 생태계 자체가 크게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 추가 수준이 아니라 외부에서 파일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커톤이 하나 열리더라도 기존과는 다르게 이제는 파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제로 작동하는 환경 위에서 개발자들이 직접 파이 DApp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파이 벤처스 같은 좀 큰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이제는 개발자 생태계에서도 파이에 대한 인식과 평판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파이 가격만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파이가 10%만 더 상승해도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고 만약에 파이가 1달러를 다시 찍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은 지금 큰 흐름에서 보자면 이 시기는 파이의 준비 과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도 큰 상승이 오기 전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의 개발 과정이 있었고요. 여러 악재를 소화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파이 역시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증거로는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 생태계 준비, 2차 마이그레이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